안녕하세요. 길지 않은 생이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늘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저였기 때문에 20살 되자마자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준비를 하였어요. 비록 9급 공무원 준비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니 외로웠던 시간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람 때문에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식인이었고 저와 영어 스터디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9급 공무원이랑 결혼을 해? 에휴, 너 변호사만 합격하면 공무원이 뭐니? 의사도 출석했어. 그래도 어떡해요. 진이 임신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책임져야죠. 그래도 저 공부하는 거는 진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 성인이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걔 아마 네가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애를 가져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 속상해 소원. 걔 대학도 안 나왔다며? 너랑은 급이 틀린 앤데 어쩌자고 그런 애를 임신시켜?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는데 너무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역시 뭐 넉넉히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아직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안 따지게 생겼니? 웬만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급낮은 애를 데려와? 너 변호사 되면 옆집 아줌마가 의사 자리 딱 선보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물 건너가고. 애나 없으면 제가라도 하지. 애까지 떡하니 생겨가지고. 어머님은 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임신한 저를 찾아와 애를 지우라고 종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입원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 두 부모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미움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께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아? 네가 성진이 짝이 되는 게 어울리기나 하냐고. 너 같은 애 내가 여러 봤다. 우리 성진이 장래가 아주 유망하니까 지금부터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주는 거잖니. 하여튼 어려도 무섭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진심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성진 씨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데 포기 못해요. 어머님도 성진 씨 혼자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 아이 때문이라도 성진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성진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올 거면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할 거야. 너같이 남자 배경 보고 접근한 애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확신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이 철거머리 같은 무서운 것. 거센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제 마음 때문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후 고난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변호사가 될 거라며 9급 공무원인 절 못마땅히 여기셨고 절 보면 한숨과 함께 비난 섞인 조롱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공부를 하는 남편인데 왜 저러시나 말이에요. 저희 집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남편이었어서 속상하면서도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분들인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했거든요. 오서방, 공부하랴 임신한 너 돌보랴 아주 바쁘겠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알겠지? 오서방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거에도 잘할 거야. 엄마는 오서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떠니? 너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우리 집에 잘하고 엄마는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언젠가 다 마음 푸실 거다. 기하게 키운 아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섭섭해서 그러실 거야. 어른들 마음 다 똑같지 뭐. 그리고 옛날 분이라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드리고 잘 보셔. 내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수그려. 내가 잘할 거니까 엄마가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나 잘 살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그 모습 보여줄게. 상대적으로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어머님께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귀하게 키운 아들 대학도 안 나온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생각하며 저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우신 분이었고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기보다 오히려 부려먹으셨어요. 너 임신한 거 유세 아니니까 내일 시장 봐가지고 연포탕이나 끓여놔. 이맘때쯤 우리 성진이 연포탕 먹고 기운 내거든. 네가 이제 성진이 와이프니까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네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성진 씨 어머님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잘할 필요 없다. 네 끝이 여기 며느리로서 끝날 것 같니? 지금이야 성진이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말리지만 곧 두고 봐.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 임신 초기 때 애 지우는 거 잘 생각해봐. 난 너한테서 나온 우리 성진이 자식 안 반가우니까. 어머님, 제 뱃속 아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싫다는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대놓고 말해도 못 알아듣네. 나한테 잘 보일 생각 마라. 내 맘 안 돌릴 테니.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자 잘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못 참겠는 건 제 뱃속 아이까지도 비렁뱅이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못 참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애를 잃고 이제야 이런 판단을 한 남편에게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힘든 제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나가 살게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자주 올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날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저런 애 유산한 게 뭐가 태수라고? 네가 집을 나가 살아? 내가 밥도 해줘야 하는데. 엄마, 저 진이랑 결혼했고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진이한테 이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네가 말해봐라. 너 나가 살고 싶어? 그렇게 애 떨어진 거 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나가고 싶냐고. 네가 얘기해. 네, 나가고 싶어요, 어머님. 참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아기랑 네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래야지. 나도 공부하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미안해.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 얼씨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 너희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고향 것. 감히 내 아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싫어하시게 되었는데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분가한 이유가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저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의 이런 사정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뺏어간 것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말이 되냐고요? 아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죄세요. 얼른 돌아가시고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신도 한패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지금 날 버렸다니까? 늙은 시엄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나가 산다고. 그런 양심 없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딴 게 공무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저것이 덕하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다고. 그러더니 아들을 꼬셔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 동네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따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이야기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잖아요.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게 창피하기도 하겠지. 나쁜 것.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회사에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어찌됐건 전 회사에서 이상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처음에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돌변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것이 지쳐갔었고, 공부하랴 고부 사이 눈치 보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가도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 벌을 묶어둘 순 없잖아. 본인이 거기 가서 따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아, 당신 고작 할 말이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맨날 어머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질린다, 너나 엄마나. 이래서 아무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았겠지. 공부도 훨씬 잘 됐을 거고 변호사도 진작 됐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분해 죽겠네. 뭐?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모든 거 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면서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갑작스레 변해 있는 남편에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대면대면 부부 사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냈지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니 예민해서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눈치만 보던 날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는 어머님과 열심히 공부만 하는 남편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이제 됐어. 네 인생, 엄마 인생 활짝 폈다고. 고맙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해. 뭐 당연히 되는 시험이었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머리가 보통 머리도 아니고 이제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당장 쟤랑 끝내기부터 해라. 너 제가라고 해도 애도 없고 변호사에 선자리 줄 섰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겨우 9급 공무원이랑 쟤 평생 가야 6급밖에 더 되겠어? 그래봤자 꼴랑 300 얼마 받을 텐데 요즘 물가가 보통 물가냐? 이래서 전문직 여성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 이세도 머리는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한번 결혼도 했고 무슨 수로 그러냐고요. 그리고 진이가 지 뒷바라지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해달랬냐? 지도 네가 변호사 될 줄 알고 발벗고 네 뒷바라지 나선 거 아니야. 걔가 변호사 3호 되는 꼴은 난 죽어도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이 엄마랑 손절하지 않으려거든. 잘 생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설렌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서히 저와 멀어질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축하한답시고 친정엄마가 해다 주신 염소탕과 친정아빠의 산삼주까지 대령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주었어요. 이거 엄마랑 아빠가 자기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래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아? 아, 뭐 생색내냐? 본인들도 좋아서 보내신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딱 맞아. 내가 변호사 되면 당신이랑 장인 장모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던데. 설마 나한테 뭐 바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곤란해. 뭐? 당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저 오랫동안 고생한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진짜 말 섭섭해 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도 당신이 걸러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진짜 너무하네. 당신이 공부하느라 너무 예민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우리가 부부긴 한 거야? 통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매일 무뚝뚝하게 그러잖아. 따지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비위 좀 잘 맞추고 살지. 왜 우리 엄마 눈밖에 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말 진짜 막한다.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 섭섭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고 남편이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절 못마땅해 여기던 시어머니 또한 더더욱 심하게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남편도 저에게 소원해진 데다 어머님마저 저렇게 성화를 하니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헤어져야 하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쯤 회사 직원들도 일전에 시어머니 행동으로 저에게 계속 인생 한 번이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어요. 애 없을 때 너도 새 출발해야지. 구급 나부랭이랑 우리 변호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새 인생 살아. 나이도 어린 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내 평생 너 안 받아들일 거니? 그리 알아.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저와 성진 씨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혼을 해도 제 의사로 할 거지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하는 이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야. 학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는 게 인성까지 쓰레기니까 말이야. 어머님의 말이 정말 우스웠지만 그러려니 하였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남편마저도 저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변호사가 됐다고 저를 배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님 친구에게 들은 소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면서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진이 아무리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아?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직 정확히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고. 아무리 내 친구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일하는데 괜히 주절거렸네.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머님이야 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깐요. 그리고 성진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뭐 이혼한다는데? 성진이 선자리에 내놨잖아. 그 모시기 로펌에 들어가서 잘나가는 변호사 됐다고. 몰랐어? 아이고 그 옆였네. 며느리 모르게 일을 진행한 거구만.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 참나 난 또 이혼 중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직원까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어머님은 그 이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며 이혼을 종용하였고 남편과 헤어지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끌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성진이도 너한테 마음이 다 떠난 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냐고. 당장 이혼해. 합의 이혼이면 된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어머님이 나서서 왈가왈부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혼 전인데 성진 씨 선보기 하려고 하는 거 뭘 줄 알아요? 그러다 성까지 보고 결혼까지 오가면 엄연한 불륜인 거 모르세요? 그걸 아는 게 이혼을 안 한다고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정말 지치네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절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님인 걸 알지만 요즘 이 행동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어머님께 제가 아는 사실을 고하자 어머님은 한참은 절 노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없게도 로펌 입사한 남편을 본인이 손자리에 내놓고 저에게 하는 적반하장인 모습이었죠. 너랑 성진이하고 오늘 끝장을 보자. 성진이도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도장 찍어. 당장 따라와. 이거 놓으세요. 안 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죄라고요. 제 머리 다 뜯기겠어요. 당장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히 변호사 아들을 둔 나를 가르치려 들어? 뭐? 불륜죄? 그래, 그거 없게끔 오늘 안에 끝장을 봐야겠다. 당장 따라와. 전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님께 끌려갔고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다다른 곳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었는데 로펌 로비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재했지만 어머님은 오성진 변호사의 엄마라며 막무가내로 경비 직원들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남편의 집무실 문을 연 순간 그대로 어머님은 표정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들 책상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떡하니 오성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구만. 당장 나와. 네? 아, 황당하네. 제가 오성진 변호사인데 누구시죠? 여기가 오성진 변호사 집무실은 맞는데 아들이라뇨? 당신이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제 남편이 여기 로펌에 근무하는 오성진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딱 보아니 우리 아들 심부름이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겠지.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요. 나 우리 아들이랑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사무실에 아무도 들이지 말고 내가 성진이 엄마니까. 아, 어이없네요. 저기요, 제가 오성진 변호사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셋 다 당황을 했고 결국 남편을 호출하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에 헐레벌떡 끼어들어왔고 옷차림은 가관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던 남편은 카센터 정비 복장을 하고 뛰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변호사라는 양반은 입을 열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남편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은 모양새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제 차 수리 맡긴 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동명이인이다 보다 한참 그러더니 절 사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랑 아내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설마 변호사님을 사칭하겠나요? 술이라니? 차 수리? 네가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차 수리를 하고 있어? 넌 변호사잖아. 네 아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일단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엄마 좀 진정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엄마 데리고 나오지 않고 내가 다 설명할게. 뻔뻔하게 남편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속 낙방한 변호사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찰나 저희 몰래 카센터 정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명이인 변호사 명함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직까지 됐다며 저희를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만 따라 좋은 여자를 만나 오히려 정비일을 그만두고 변호사인 척하며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속셈까지 있었고 말이죠. 너무 경악스러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다.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야. 어떻게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아들이 카센터 정비사일 리가 없잖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시 공부해라. 응?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속여서 미안해요. 자꾸 기대하는 엄마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모자가 아주 웃기네요. 당신 그렇게 직업까지 속어가며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빠져줘야지. 팔자 한번 피고 싶다는데 안 말릴게. 그래, 이혼하지 뭐. 어머님, 됐죠? 대신 그냥은 못 해드려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이 나 기만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절대 못 막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정비사라니까 지금 그 말투 뭐야? 성진이 공부 다시 시작할 거니까 하던 대로 뒷바라지 해. 이혼 안 한다며? 그럼 당연히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성진이 좋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마음 열고 생각해 보마. 제가 미쳤나요? 당신 아들 변호사 됐다고 했을 때 선시장에 내놨으면서 이제 아니라니까 나보고 뒷바라지를 해라?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만 따라 이혼할 거고, 저희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선시장까지 내놓은 어머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 됐다고 날 기만하고 속였지? 당신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리 알아. 상황 판단이 빨랐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를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혼을 종용하던 어머님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온정이 다 털려 이 집안에서 헤어나와야겠다고 판단이 바로 섰고, 드디어 저 역시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할 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뒷바라지를 못해? 이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배신을 해? 배신은 어머님이랑 성진 씨가 먼저 했죠. 당신도 의사 와이프 얻고 싶었잖아. 어디 그렇게 인생 부정하면서 살아봐. 난 엄마가 성화를 해대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내가 이혼하려 했으면 진작 했겠지. 이제 와서 왜 이래? 나 몰라서 이래? 몰라서 그래. 내 뒷바라지가 필요했으니 이혼은 안 했던 거겠지. 근데 이왕 신분 속인 거 그냥 의사 여자 만날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달까?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분가까지 해가면서 네 편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건 당신이 우리 고부 갈등을 힘들어하니까 당신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당신은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의사 여자 만나서 인생 뺄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변호사든 정비사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 물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벌인 일이야. 정 그 길을 끝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변호를 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집무실에서 만났던 남편과 동명이인 오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을 사칭한 남편을 벌주고 싶다며 본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뒤통수를 쳤다며 더욱더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은 한 여자 인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사칭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형될 거예요. 감형이라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될 건데 그게 왜 사칭이야? 이름이 똑같으니 그런 거지. 저 여자랑 한패가 돼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이 참 아쉽네. 저런 걸 변호사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라더니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변호해줄 사람 하나 구분 못하고. 아유, 참 직업이 아깝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라. 알겠니? 아, 엄마, 그만해. 일단 사칭한 건 죄송하지만 제가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증명하시는 거네요. 본인이 그래도 절 사칭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 벌은 받으셔야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렇게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남편 또한 저를 기만한 죄로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또한 변호사 사칭한 죄까지 더불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답도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고 오히려 이혼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금 왕창 맞고 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해줘도 미안하단 소리는 절대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뻔했다니. 참 이런 게 인생 공부지 싶어. 그 인성으로 어디 한번 변호사 공부 실컷 해봐. 너도 내가 변호사 되면 사모 소리 듣고 싶어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말렸을 때 널 버렸어야 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구급 공무원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뜯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지켜봐. 누구보다 잘 살 테니까. 누가 보면 너 지금 변호사 된 줄 알겠다. 인생 나랏길 잘 내려가길 바랄게. 저게 끝까지 막말을? 우리 성진이 변호사 되면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모자란 구급 공무원 같으니라고. 당신 아들 공무원 시험도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몇 년 동안 꼴 좋다. 한번 아줌마 등골 뽑아 먹히면서 아들 공부 실컷 시켜보세요. 변호사가 되나 못 되나. 학력이 의문스럽다 정말. 그럼 이만 갑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는데
전 깨끗이 이혼을 했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된 금액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노후에 부모님께 집이나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여쁜 딸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모님이 우시던지 더더욱 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 말과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악재같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조금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 덕분에 더 악재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누구는 이 글을 들으시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응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본 인생살이 앞으로 후회만 남기지 말자라고 신념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길 바라보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 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혼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 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전 결혼 전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뜨개 공방 옆에서 작은 브런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왔다 갔다 인사만 하다가 점점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결혼 전 공방에서 일을 했지만 남편 사업이 바빠짐에 따라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종철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일 끝나고 같이 가보자. 아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궁금하다. 그러게.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나도 궁금하다. 엄청 보수적이어서 눈 진짜 높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 그날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터라 가게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싹싹해 보이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하호호 짧은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저에게 살포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성적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 성격인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주니 조금 고맙기도 하면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이제 둘인데 우리 잘 지내보아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낯을 가려서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동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나이 차이도 있고 손아래 동서인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고마워. 그럼 말 놓을게.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동서 같은 사람 있으면 너무 좋지, 동생 같고.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부러워요, 형님. 저도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에이, 서방님 정도면 진짜 괜찮지. 전문직에 얼굴도 훈훈하고 동서도 복 받았어. 누가 보면 우리 되게 별로 같다. 안 그래? 말부터 편하게 하자는 동서의 말에 첫 만남부터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시댁 부모님도 며느리끼리 잘 지내니 참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동서는 제 마음에도 꼭 드는 며느리였어요. 한참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있던 중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은 겹경사가 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에그머니나 우리 첫째가 아이를 가졌구나. 엄마 아빠 닮으면 얼마나 예쁠 거야. 종철이 장가도 가고 아주 경사다. 그러게요.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 주니 저 역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아주 복덩이가 틀림없을 거다. 우리 종철이도 결혼하고 새로운 식구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복덩이까지. 역시나 시어머니는 매우